친한 친구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사람은 가장 믿는 사람조차 속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빗방울이 천천히 창틀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메시지는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반복해서 떠올랐고 심장이 콩콩 뛰며 내 몸 전체를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내가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가족과 내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부모님, 장난기 가득한 동생, 그리고 예전 사촌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 미소들이 지금의 나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가족은 내 모든 안전지대였고 나는 그 안에서 자신감과 안정을 얻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었고 사촌은 친구와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안정감이 흔들렸다. 단순한 메시지 하나로 내가 믿고 따르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지금 25살 서울에서 마케팅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믿음과 조심이 함께 존재했다. 평소라면 사소한 일로 웃고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침대 위에서 휴대폰 화면을 계속 바라보며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내 친구 수아가 정말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일까? 마음속 깊이 자리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날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수아와의 대학 시절, 끝없이 이어지는 수다와 장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던 밤들. 나는 언제나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순간들이 의심과 불신의 그림자 속에 가려졌다. 빗소리와 함께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문득 나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자책했다. 동시에 믿음이 배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다. 방 안에는 나 혼자의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촌의 사고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문서를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났다. 수아와 사촌이 사고 직전 여러 차례 만났다는 흔적,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대화 내용들.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요동쳤다. 믿었던 친구가 정말 내 가족에게 위험을 끼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침대 위에 등을 기댔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과 내 마음속 공포가 겹쳐졌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과연 수아는 왜 이런 상황에 연루된 것일까? 그녀가 나를 보호하려던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휴대폰을 다시 쳐다보며 나는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그 정체가 수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오늘 밤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혼란스러울지 알기에 발걸음이 쉽게 나가지 않았다. 창문 밖 어둠 속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내 직감은 이미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빗소리와 내 숨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는 가운데 나는 결심과 불안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지난밤의 불안과 혼란은 여전히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나는 25세, 서울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지만 사실 내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쉽게 믿는 순수한 마음일 것이다. 믿음을 주고받는 순간의 따뜻함, 함께 웃고 고민을 나누는 순간이 나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늘 밤 나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실감할 수 없었다. 내 옆에는 항상 내 일상을 함께한 친구, 수아가 있다. 수아는 대학 시절부터 나와 함께한 친구로 그 친밀감은 누구보다 깊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며 때로는 서로를 웃기고 위로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러나 수아의 과거는 내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그 알 수 없는 과거 때문에 나는 때때로 불안감과 의문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믿었고 우리의 우정을 의심한 적은 거의 없었다. 내 가족은 나의 안식처이자 세상의 중심이었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지지해 주셨고 어린 동생은 때때로 나를 짜증나게 하지만 결국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리고 사촌은 나와 비슷한 또래로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자란 친구 같은 존재였다. 가족과의 시간은 언제나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그 안정감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나는 깨닫게 되었다. 서울의 도심은 언제나 바쁘고 활기차다. 출근길 지하철의 사람들, 카페에서 들려오는 음악, 길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나는 일상의 안전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들과 웃고 업무에 몰두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지난밤의 메시지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 균형을 유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오늘도 나는 수아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수아는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미소는 밝고 따뜻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곧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마 기분 탓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언제나처럼 친밀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작은 불신과 의문이 맴돌았다. 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수아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나는 그 질문을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려 했다. 수아와의 친밀함은 나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주었고 나는 그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나마 세상과 단절된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수아의 과거, 지난 밤의 메시지, 그리고 내 가족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았고 나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불안과 긴장을 느꼈다. 우리의 친밀한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긴장과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웃고 대화를 나누며 친밀함을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가올 충격을 예감하고 있었다. 우리의 일상과 서울의 도심 속 배경, 그리고 내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는 이야기의 안정적인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안정 속에서 감춰진 의문과 긴장은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남기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배신과 위험은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 겉으로 평화로운 장면 속에 감춰진 긴장감은 앞으로 이어질 사건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많은 광고 기획안과 보고서가 열려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다. 지난밤의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메시지 속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있었다. 사진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제목에는 내 사촌이 지난 몇 달 전 겪었던 사고와 관련된 단서가 담겨 있었다. 글은 단 몇 줄로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다. 당신이 믿는 사람. 모든 것이 진실일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믿었던 친구, 수아가 혹시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바로 이어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야, 수아라면 그럴 리 없어. 우린 항상 서로를 믿어왔잖아.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문서 속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당시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촌과 수아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을 들여다볼수록 나는 혼란스러움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수아와 사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그 사건에 수아가 관여했다는 걸까?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했다. 수아가 나를 속였다고? 하지만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대학 시절부터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나는 항상 그녀를 믿어왔고 그녀 또한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나는 지난 수개월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수아가 사촌과 만났던 날들, 이상하게 행동했던 순간들, 내게 솔직하지 않았던 작은 거짓말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서서히 드러났다. 혹시 내가 몰랐던 진실이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도심의 빌딩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친구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아는 그녀가 맞는 걸까? 이 질문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런 단서를 보내온 걸까?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지금의 나는 단순히 충격을 받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 사건을 스스로 확인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문서를 확대하며 이름과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사촌과 수아의 만남, 사고 발생 전후의 시간대, 그리고 문서에 적힌 수상한 메모들. 모든 것이 내 의심을 증폭시켰다. 동시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아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싸워야 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오늘 이후로 모든 단서를 추적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내 손에 쥐어진 메시지와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신뢰, 내 우정, 내 가족과 연결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불안과 혼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수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단순히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사건들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친구가 진짜 이렇게 위험한 존재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며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사촌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갑작스레 떠올랐다. 사촌은 늘 밝고 명랑했으며 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곤 했다. 우리는 서로의 작은 고민도 나누었고 사소한 일로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들을 함께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시간과 어쩌면 내가 몰랐던 위험이 숨어 있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내 기억 속 사촌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나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이 바쁘신 날에도 사촌은 내 곁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고, 나 또한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기억들이 불안감과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고가 나기 전 사촌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만약 그때 내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유하는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수아.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녀를 믿어왔다.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사소한 장난으로 웃음을 터뜨리던 날들. 우리가 공유했던 비밀, 서로에게 약속했던 작은 서약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내 앞에서 불안이라는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수아와 사촌이 함께 있었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웠다. 사촌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즐거운 이야기들 속에서 수아의 모습이 스치곤 했고 나는 왜 그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다.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회상 속에서 나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했던 카페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던 그날,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웃음을 나눴다. 수아는 늘 내게 친절했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 메시지 속 단서들을 마주한 나는 그 웃음과 친절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사촌과 수아를 동시에 떠올리며 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교차했다.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 걸까? 수아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웠고 동시에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오히려 아픔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수아와 사촌이 동시에 내 기억 속에 이렇게 교차하는 걸까? 그 질문은 단순히 의문을 넘어 나의 신뢰와 오정을 시험하는 듯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불안과 연결되며 나는 점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지금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사촌과 수아가 함께 있었던 짧은 순간들, 사소하게 느꼈던 어색한 시선 교환, 내게 숨겨졌던 작은 비밀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면서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이 혼란스러운 감정과 의심의 씨앗을 제대로 마주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았다. 과거의 따뜻한 순간들이 너무 강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내 감정과 함께 몰입하게 된다. 믿었던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느끼는 복잡한 심리,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긴장감.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연결된다. 시청자들은 속으로 묻게 된다. 과연 수아의 진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동시에 현재의 불안을 더욱 깊게 느끼며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믿음과 배신,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사건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불안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몸을 움직였다. 수아가 내 친구이자 믿었던 존재였던 만큼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지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몰래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첫 장소는 우리가 자주 찾던 작은 카페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손에 들고 수아가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모습조차 이제는 의심스럽게 보였다. 수아가 내 시선을 느끼는 듯 잠깐 멈칫했지만 곧 이내 자연스럽게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왜 그녀는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수아의 일상에 더 깊이 몰입했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회사 건물 근처에서, 심지어 그녀가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는 순간까지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손동작, 표정, 대화의 톤, 그리고 잠시 스친 시선까지도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수아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보이는 순간 사촌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흘러나왔다. 화면 속 채팅 기록은 단순한 안부를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었다. 의문의 약속, 은밀한 장소에서의 만남,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감추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기록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확실히 뭔가 있다. 내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수아가 사촌과 관계를 맺는 이유, 그리고 그 메시지 속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단순히 증거를 찾는 것을 넘어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까지 생겼다. 다음으로 나는 수아가 자주 가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았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옆집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의문의 소포를 받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점점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수아가 단순히 친구로서 사촌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숨은 이유가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이유가 선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었다. 관찰과 조사 과정에서 나는 점점 피로와 긴장감에 시달렸다. 낮에는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계속 수아의 행동이 떠올랐고, 밤에는 혼자 앉아 메시지와 기록들을 분석했다. 화면 속 텍스트 하나, 수아의 미묘한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내 감정이 점점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충돌하며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중 나는 우연히 수아와 사촌이 공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지만 눈빛과 몸짓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숨죽이며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수아가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고 사촌이 그것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만남일까? 시청자는 나와 함께 긴장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수아의 행동 하나하나, 사촌과의 미묘한 교류, 그리고 나의 몰래 관찰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극대화한다. 앞으로 내가 발견할 진실이 무엇일지, 수아가 숨기는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하게 만든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단순히 관찰만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내 마음과 관계가 더 큰 충격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조용히 몸을 숨기며 다시 한번 수아를 지켜보았다. 카페, 거리, 아파트 어디서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조각들을 끝까지 맞춰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혔다. 시청자는 이제 묻는다. 수아가 정말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사촌과의 관계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가? 긴장과 의심의 실타래가 점점 더 깊어지며 다음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했다. 수아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단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질 용기는 없었다.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만약 내가 물어본다면 수아는 분명히 웃으며 넘길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모른 척 지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됐다. 그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 동료 지연과 점심을 먹으면서 수아의 최근 행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지연은 수아와 몇 번 프로젝트를 함께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수아의 평소 성격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혹시
수아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지연은 잠시 눈을 굴리더니, 솔직히 나도 좀 이상하게 느꼈어. 지난주에 사소한 미팅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보였거든. 평소 같으면 웃고 넘길 상황인데, 그날은 좀 다르게 행동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심장이 조금 뛰는 걸 느꼈다. 수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직접적으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며 수아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상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수아와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고 힘든 순간마다 의지하며 지냈다. 그때의 수아는 항상 따뜻했고 믿음직스러웠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가족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을까? 저녁이 되자 나는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수아를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감춰진 긴장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수아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냥 평범했지 뭐, 너는? 라고 답했다.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평범하게 대화하는 그녀의 모습과 내가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미묘한 행동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아와의 관계를 끝낼까? 아니면 그냥 숨겨진 사실을 이해하려 할까? 며칠 동안 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수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카페에서 그녀를 본 친구, 공원에서 마주친 동료,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나눈 대화까지.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수아의 행동은 분명 의심스럽지만 그것이 악의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생활일 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직접 물어보면 우리 사이가 깨질지도 몰라. 하지만 계속 모른 척하면 나는 점점 더 혼란 속에 빠질 거야. 내 마음속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불안감과 의심,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믿음 사이에서 나는 끊임없이 흔들렸다. 시청자는 이제 묻게 된다. 미지는 결국 수아에게 직접 질문할까? 아니면 계속 관찰만 할까?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결정은 무엇일까? 긴장과 불확실성이 시청자의 호기심을 극대화하며 다음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망설이지 않겠다고. 이제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수아와 마주하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압도했다. 그리하여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다음날 수아와 마주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수아가 웃으며 진실을 털어놓을지도 아니면 더 큰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이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번 관찰과 간접 확인의 과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결심을 안고 카페 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앉아있는 수아를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음속에서는 질문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이제 정말 물어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나는 천천히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반겼다. 미진아, 여기 앉았구나. 오늘 기분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친근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냥 평범하지. 나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냥 평범해. 어제는 좀 바빴지? 라고 답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폭풍이 일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본심을 꺼내기로 했다. 수아야. 나 최근에 이상한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 나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 사촌 사고와 관련된 일이야? 혹시 너랑 관련 있는 거 아니지? 수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미진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 난 절대 그런 일과 관련 없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했고 그것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일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 정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촌과 가끔 연락한 건 사실이야. 단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나는 단지 그를 돕고 있었을 뿐이야. 아무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일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의도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의심이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카페 안의 소음조차 내 마음속 긴장감을 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와 친근한 태도, 그리고 내가 관찰한 단서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다. 정말 그녀는 나를 위해 숨기는 걸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수아야. 그럼 왜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몰래 연락을 했던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반드시 답을 들어야 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진아. 나도 너를 놀라게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나는 단지 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에게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숨겨진 사실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되었고 안도감은 그녀가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러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눈빛을 피하며 손을 만지작거렸다. 미진아. 지금은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내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솟아올랐다. 정말 모든 걸 말해줄까? 아니면 더 큰 비밀이 남아있을까?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내 안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카페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친근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가득한 대화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시청자는 이제 묻게 된다. 미지는 수아를 완전히 믿게 될까? 아니면 의심을 계속할까? 수아가 숨기는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 다음 장면을 기대하게 만드는 감정적 충돌과 오해가 극대화되었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진실을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준비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지 않아도 마음속은 폭우처럼 거칠게 몰아쳤다. 카페에서 수아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말은 친근했고 다정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미묘한 긴장과 은폐된 진실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어둠이 나를 감쌌다. 침대에 앉아 손에 든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쥐는 순간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넘쳐 흘렀다. 믿음과 배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글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수아와 마주했다. 그녀는 친근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어. 나는 믿고 싶지만
동시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아.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그녀는 나를 위해 숨긴 걸까? 아니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있는 걸까? 유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침대에 머리를 묻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가족과의 기억, 사촌과의 추억, 그리고 수아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미묘한 슬픔과 상실감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니?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보호하려고 숨긴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다. 마음속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서로 부딪혔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안심하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뒤엉켰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도심의 밤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다.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그 어떤 빛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다.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 친구를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현실적 판단이 동시에 나를 압박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도저히 쉬운 선택은 없었다. 나는 다시 일기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내 안의 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누군가 나를 속였다고 느끼는 지금,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손가락이 펜을 움켜쥔 채 잠시 멈췄다.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글로 다 풀 수 없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슬픔과 분노, 혼란이 뒤섞인 채로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청자는 지금 나와 함께 내적 갈등을 느낄 수 있다.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심리, 친구를 의심하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관계,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이 모든 감정이 하나로 합쳐져 나를 외롭고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는다. 나는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면, 혹은 누군가 속이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불안과 두려움, 혼란이 뒤엉킨 내 마음이 그대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시청자는 여기서 질문하게 된다. 미지는 언제 진실과 맞서게 될까? 수아가 숨기는 진실은 무엇일까? 내적 갈등과 고독 속에서 앞으로의 선택이 점점 더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나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창밖의 빌딩을 바라보았다. 밤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마음속 결심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내 앞에 놓인 길은 불확실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아와 관련된 지난 대화 기록과 사촌과 관련된 사건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이미 몇 차례 수아의 행동을 추적했고 작은 단서들을 모아왔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이 내게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지만 첨부 파일을 열자 내 심장은 순간 멎는 듯했다. 사촌 사고 직전에 수아가 사촌과 만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짧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 내용까지.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은 사고 발생 직전과 겹쳐 있었다. 이게 진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가락이 떨리며 마우스를 잡았다. 눈앞에 펼쳐진 기록은 나를 혼란에 빠뜨리면서도 동시에 분노를 끌어올렸다. 왜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숨겼던 걸까? 수아는 정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 뿐일까?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사고 직전 수아가 사촌과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사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든 가능성이 떠올랐고
나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급히 노트북을 닫고 방 안을 서성였다. 숨이 막힐 듯한 긴박감, 마음속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머릿속에서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근하게 웃던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표정. 수아, 내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억눌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화를 내거나 섣부르게 판단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신중해야 했다. 그러나 가슴 깊숙이선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마음. 나는 노트북을 다시 켜고 기록들을 하나씩 분석했다. 수아와 사촌이 만난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였다. CCTV 기록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손은 떨렸지만 손가락은 단호하게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전에는 단순히 의심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시점이 왔다. 수아와 직접 마주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 순간 시청자는 나와 함께 숨을 죽이게 된다. 미지는 과연 수아에게 진실을 물어볼까? 만약 수아가 부인하면 미지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긴장감이 극대화되며 다음 장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반드시 수아와 대면한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올라왔다. 만약 수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빛나는 거리와 달리 내 마음은 폭풍 속을 헤매는 듯했다. 기록 속 시간, 장소, 대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긴박감을 더욱 높였다. 나는 이 단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지금 나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망설였다. 첫째, 즉시 수아에게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캐내는 것. 둘째,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완전히 확실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 마음 한켠에서는 바로 직면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현실적 판단은 나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증거는 내 손에 들어왔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마음속 불안과 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시청자는 이제 내 심리적 상태와 결정적 단서를 함께 경험하며 다음 장면에서 어떤 충격적 대면이 벌어질지 기대하게 된다. 질문이 남는다. 미지는 바로 수아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될까? 수아는 숨기고 있는 진실을 드러낼까? 나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결심은 굳건했지만 앞으로의 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긴박감 속에서 나의 선택이 시청자를 다음 장면으로 끌어들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수아가 있는 카페 앞에 섰다. 손은 떨렸고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내 안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단호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수아가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그림자가 있는 듯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아, 내가 숨긴 것이 무엇이든 오늘 밝혀낼 거야. 수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능한 한 차분하게 내뱉으려 애썼다. 수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바로 질문을 던졌다. 수아, 사촌과 사고가 나기 전 내가 만난 기록이 있어. 설명해 줄 수 있어?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진아, 나는 그때 그 상황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 내 심장이 요동쳤다. 또 숨기는 거야? 내 목소리는 한층 강하게 떨리며 나왔다. 왜 일부만 말하는 거야?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없어? 수아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피했다. 진짜 문제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사촌과 만난 건 맞아. 나는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이야. 나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숨을 고르며 물었다. 도와주려다 사고를 초래한 거야? 아니면 단순히 숨겼던 거야? 수아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떨궜다. 모든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진 너와 너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 나는 순간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왜 이렇게 오래 숨겼어? 왜 나에게 솔직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내 친구라고 믿었는데.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내가 너무 걱정될까봐 진실을 바로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절대 널 해치려고 한 건 아니야. 그 말에도 내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다. 시청자는 이 장면에서 강렬한 긴장감을 느낀다. 수아의 진심은 정말 순수한 걸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걸까? 내 감정적 폭발과 수아의 일부 진실 공개는 이야기의 중심 충격으로 작용하며 다음 장면으로 궁금증을 이어준다. 나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었다. 수아는 내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미진아. 나는 언젠가 모든 걸 말할 거야. 지금은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야. 하지만 믿어줘.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충돌했다. 카페 밖으로 나서면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청자는 이 순간을 함께하며 다음에 벌어질 사건과 수아의 숨겨진 진실을 궁금해하게 된다. 질문은 남는다. 수아가 정말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첫 번째 대면은 이렇게 충격과 긴장 속에서 끝났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대면 이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믿었던 친구가 숨긴 진실과 사촌의 사고와 관련된 단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동시에 수아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평소처럼 밝은 톤이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미진아, 오늘 시간 있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수아의 표정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오늘은 뭔가 다를 것임을 느꼈다. 미진아. 사실 나는 그동안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일부만이라도 말할 수 있어.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어떤 진실일까? 그녀가 숨긴 동기는 무엇일까?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촌의 사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 나는 그 사고 직전에 사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위험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개입한 건 단순히 사촌을 돕기 위해서였어.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려 한 건 절대 아니야. 나는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왜 나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말하면 널 더 혼란스럽게 만들까 봐 두려웠어. 나는 내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랐고, 내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만든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과 얽히고 말았어. 그 순간 나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촌의 사고와 수아의 행동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것이 미진으로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 핵심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은 부분이 남아있어 긴장은 여전히 최고조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지? 수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동안 숨긴 건? 너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어. 하지만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 못한 건 내가 사고 직전 사촌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 너와 내 가족에게 큰 충격을 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수아가 나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숨겨진 사실들은 우리 사이의 긴장을 극대화했다. 시청자는 이 장면에서 강한 반전을 경험한다. 수아는 단순히 배신한 친구가 아니었고 그녀의 행동에는 보호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얽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은 극대화된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은 진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수아의 숨겨진 동기와 사고의 연결고리를 모두 파악해야 진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아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진아. 나는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래. 하지만 모든 답을 지금 줄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진심을 말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다. 시청자는 이 순간 미진과 수아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배신과 신뢰의 문제를 넘어 복잡한 감정과 상황의 교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번 만남은 단순히 사실 확인을 넘어 이야기 속 반전의 시작이었다. 질문이 남는다. 사건의 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수아가 숨긴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 미진은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 모든 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핵심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과 진실은 우리의 주인공 미진과 시청자 모두에게 새로운 충격과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수아와의 대면 후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차분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날카롭게 나를 세우던 분노와 배신감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가 점차 분명해졌다. 나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며 내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수아와의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점점 내 안에서 명확해졌다. 과거라면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분노에 이끌려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아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마음 또한 놓치지 말아야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진아.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반응이 아니야.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게 너의 책임이자 역할이야.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아와의 관계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그녀의 진심과 숨겨진 동기를 차분히 확인할 것이다. 동시에 사촌 사고의 진실을 파악하고 혹시나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했다.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첫 번째, 수아와 직접적인 연락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다른 경로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세우는 방법. 세 번째,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감정적 혼란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나는 결심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로. 수아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다. 이는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배신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내면의 혼란과 감정을 마주하고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복잡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단과 집중력이 자리 잡았다. 수아와의 관계, 가족 보호, 사건의 진실 확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나는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모든 선택은 나와 가족을 위한 것이고 최선의 판단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거야. 시청자는 이 장면에서 미진의 내적 성장을 목격한다. 혼란과 배신 속에서도 그녀는 차분하게 선택을 내리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깨닫는다. 이제 미진의 결정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며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 그녀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진은 더 이상 단순히 피해자나 혼란스러운 친구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힘과 판단력을 발견한 성장한 인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갖게 된다. 미진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수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제 사건의 전말을 마주하고 모든 숨겨진 진실과 책임을 밝혀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진은 혼란과 감정을 뒤로하고 차분하고 전략적인 행동을 준비한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성장과 책임의 길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태를 정리할 준비를 했다. 사촌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문서와 사진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대면 수아와의 진짜 마주침뿐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단호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다. 평소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었다. 낯익은 풍경과 따뜻한 커피 향이 나를 잠시 안정시켰지만 마음속 긴장은 끝없이 솟구쳤다.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미진. 왜 이렇게 심각해? 수아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수아, 우리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다. 미묘한 긴장감이 카페 안을 감쌌다. 시청자는 이 순간 둘 사이의 감정적 폭발이 곧 터질 것을 직감한다. 사실 내가 받은 문서와 기록들을 봤어. 사고 직전에 너와 사촌이 만난 것도 알았고 그 이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나는 말을 끊었다. 말의 무게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수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수아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다. 미진. 나는 절대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선택과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숨긴 것도 일부러 잘못된 인상을 준 것도 모두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어.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 혼란 속에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애썼다. 수아. 하지만 내가 숨기면서 나는 계속 의심하고 혼란스러웠어. 가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 진실을 밝혀야만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커피를 즐기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시청자는 숨죽이며 이 순간 어떤 감정적 폭발이 일어날지 기다린다. 미진. 알겠어. 내가 말할게. 사고 전 나는 사촌에게 몇 가지 경고를 줬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건 이후 내 행동이 더 큰 혼란을 불러왔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사실을 숨기게 된 이유야.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이해. 시청자는 이 순간 진실의 일부가 드러났지만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질문이 떠오른다. 수아의 행동은 정말 의도치 않은 것일까? 사건의 전체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와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미진,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건 내 선택이니까.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이제 행동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수아의 진심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씻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번 마지막 대면은 감정의 폭발뿐 아니라 사건 해결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었다. 시청자는 미진과 수아의 관계,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극대화하며 다음 결말을 기다리게 된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였다. 지난 몇 주간의 혼란과 배신, 갈등이 머릿속을 스치며 모든 선택과 행동이 나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아와의 대면 이후 나는 곧바로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정리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에서 나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란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믿었던 친구가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성장했다. 단순히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것을 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내 선택이 가족과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빗속에서 혼자 고민하던 밤들, 몰래 수아를 관찰하던 순간들, 혼란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던 시간들. 모두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님과 동생, 사촌이 안전하게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나는 그동안 놓쳤던 작은 순간들,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 수아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배척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통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둘 모두에게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 또한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직면하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며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시청자는 이 순간 미진의 내적 성장과 용기를 통해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도심이 비에 젖어 반짝거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도시를 비추면 나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나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계기였다.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 배신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나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게 되었다. 시청자는 이 순간 미진이 겪은 감정적 여정을 함께 느끼며 신뢰와 용기, 성장이라는 교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과 내적 성장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시청자는 여기서 사건의 결말뿐 아니라 주인공의 내적 성장과 감정 회복을 통해 완전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미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뢰의 소중함, 용기의 필요성, 그리고 시련을 통해 얻는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낄 수 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도시는 새로운 빛을 맞이한다. 나 또한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다. 과거의 상처와 혼란은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평온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집안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가족도 안전하며 내 마음속의 혼란과 갈등도 조금은 잦아든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메시지를 받았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글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순간 손을 멈추고 메시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화면 속 글자는 단순하지만 그 여운과 긴장감은 내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다.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정말로 이번 사건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나는 손가락을 떨며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마음속의 묘한 불안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겪은 배신, 의심, 감정적 폭발, 그리고 내적 성장. 모든 것이 마치 큰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한 줄의 메시지는 내가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장에 들어섰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문득 나는 수아와의 지난 대면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일부 진실만을 털어놓았을 때의 표정, 그리고 나에게서 감정을 숨기려던 그 눈빛.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진짜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메시지는 바로 그 미완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에는 냉랭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 도심의 밤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빗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확실함과 위협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시험하려는 경고일까? 내 머릿속은 수많은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이전 사건에서 증거와 단서를 찾아내고 숨겨진 진실을 마주했던 나였다. 이번에도 나는 스스로를 믿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일었다. 미스터리한 메시지 속 시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감춰진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는 듯 반짝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이번에는 더 강하고 냉철하게 맞서리라는 결심이었다.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라면 나는 끝까지 진실을 찾아낼 거야.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나는 지치지 않을 거야. 시청자는 이 순간 사건이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느끼며 강한 호기심과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 미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 메시지가 가져온 불안과 호기심은 단순한 여운이 아니라 앞으로 미진이 겪게 될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임을 암시한다.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에서 밝혀질 진실과 미진의 대응을 궁금해하게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가 그치고 도시의 불빛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전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화면 속 메시지의 마지막 글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작이라. 그럼 나는 끝까지 나아가겠어? 이제 사건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미스터리와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시청자는 이 순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미진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적이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모든 질문은 아직 열려 있으며 시청자는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이다.